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면접 기출문제 중에서 사회과학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과학 문제의 경향은 이제 사회과학적 방법론,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아니면 자료를 해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인과관계라든가 랜더마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사회과학적 기본적으로 이제 심화 탐구적 그런 이제 리서치 디자인을 짜봤는지, 뭐 가설을 세워봤는지 이런 이제 사회과학적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보통 대학원에 가야지만 이런 약간 방법론이나 이제 리서치 디자인을 배웠었는데 최근에 이제 학부에서도 이런 역할이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최근 한 3년 동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특정한 지식을 뭔가 쌓는다기보다는 분야에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과학적 인과관계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문제 2번이나 고려대학교 문제 3번에서 물어보는 이제 솔루션형 문제 그런 것들을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제 24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문제는 이제 알면은 되게 쉽게 풀고 모르면 이제 끝까지 못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고요. 오후 문제는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난이도 자체는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뭐 완전히 꽝은 아닌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나 그러하듯이 논제를 먼저 봐야죠. 문제 1번 가와나 입수진 사례에서 관찰되는 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그러면 역시 우리가 논지 분석을 좀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통 비교하라 그래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 친절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 1번 정리하겠습니다. 1번 그러면 문제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점인 건 뭔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두 가지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럼 먼저 가와 나의 공통점을 좀 정리해 보고요. 나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와 나의 차이점이겠죠.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큰 논점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이 여기에 앞서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 이제 가의 뭐 정리, 나는 어떤 얘기인지, 나는 어떤 얘기인지 정리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필수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럼 그럼 일단 태기를 해라. 정리를 먼저 정리와 요약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뭐 해도 감점이 되는 건 아닌데 이유는 뭐냐면 그 서울대학교 면접은 설계 자체가 일단 교수의 추가 질문에 핵심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들은 지금 학생이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공통점 차이점 얘기해 주면 아무래도 이제 차이점을 중심으로 추가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요약을 해버리면 시간을 뺏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요약해도 이 두 개 요약하면 한 30초 정도 시간이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교수와의 인터랙션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해도 되지만 힘이라고 해서 감점은 아니지만 저는 네, 굳이 선택한다면 선택한다면 안 하는 거. 이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한 핵심 내용은 다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면접을 한 번 보지만 면접관들은 계속 이걸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숙지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는 쪽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나 고대도 특히 이제 고대도 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내 답변이 너무 짧을 것 같을 때, 내 답변의 길이가 4분이 안 될 것 같다면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시간 관리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이게 뭐 포인트가 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럼 가와 나의 공통점, 가와 나의 차이점 찾아야 되고요. 뭐 이렇게 일단 큰 논점 두 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2번 한번 가보죠. 나 또는 나에서 문제가 된 상황과 유사한 다른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큰 답변 순서 이렇게 이 사례가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나 또는 나니까 둘 다 될 필요 없겠죠. 둘 중에 하나랑 비슷한 걸 들면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사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세 번째는 뭐가 돼요? 그다음에 이거 계속 중요하죠. 이 사례가 어떤 면에서 가 혹은 나와 유사한지. 이거 되게 많이 빼먹는데, 그러니까 자꾸 사례를 찾는 데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그 사례만 막 열심히 설명하다 끝날 그게 아니라 내가 든 사례가 여기서 문제가 요구하는 가 또는 나와
어떤 면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사실은 설명해 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야 그 사례가 답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이 사례가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의외로 학생들 답변에 약간 그런 경험적으로 보면 3번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걸 제대로 설명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가와 날뭐 가에서는 어떤 얘기였어요, 이제? 그, 이런 것처럼 이제 안내문을 붙인 승용차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랬더니 실제로 이 차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발생률이 뭐 낮더라. 낮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것 때문일성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가와 나에서는 둘 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 오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과관계 오류죠. 어떤 인과관계 오류야? 가는 이 사고 발생과 무엇과의 관계? 이 아이가 안내문, 마치 안내문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운전자가 조심해서 안내문을 본 다른 운전자가 아니라 이 실제로 차를 모는 사람이 조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과관계 오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인과관계 오류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 아는 곳이 뭐예요? 뭘로 본 거야?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가 이건 생환 한 비행기의 뭔가 흔적을 보고 본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어떤 오류가 있어요? 뭐 흔히 이제 우리 많이 범하는 오류기는 한데, 이거는 생환한 비행기만 본 거거든. 사실은 뭘 봤어야 돼? 못 돌아온 비행기를 체크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못 돌아온 비행기 체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차피 가와난다 요약이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정리 요약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오류의 이제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느냐? 이 위에 거는 이제 두 가지 인과관계가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이 지금 최소한 두 가지잖아. 하나는 운전자, 아니면 상대 운전자. 근데 이 중에 하나만 맞죠. 음, 하나만 보고 이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오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독립변수의 오류죠. 밑으로 쓸까요? 채권, 음, 결과의 오류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결국 전체 비행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전체 비행기를 봐야 되는데 이제 돌아온 비행기만 봤어. 그리고 이제 거기 봤더니 뭐 어디가 제일 없어? 엔진. 근데 이거 약간 뭐 좀 이제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 엔진이 총을 맞은 비행기는 못 돌아오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슨 변수의 오류예요? 종속 변수의 오류죠. 음, 종속 변수에 있어서 정확히 얘기하면 종속 변수에서 어떤 그 랜더마이제이션 안된 오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다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인과관계 이런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수님들의 이제 주목도가 달라지긴 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문화 시간에 이런 이제 사회문화 조사 방법이나 일반적인 이제 그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을 배운 친구들과 안 배운 친구들 혹은 이제 배웠어도 못 써먹는 친구들 사이에서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답변의 세련됨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1번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2번은 지금 사례를 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어느 쪽 조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맞는 사례 들면 되는데 일단 사례 문제에서 그냥 공통적인 걸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뭐 이렇게 원인에 뭔가 인과관계 오류가 나오는 걸 들까? 아니면 결과에 오류가 들까? 그래서 이제 그 조건에 맞는 걸 따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답변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에서 항상 선배들이 많이들 실패하는 이유는 딱 떨어지는 사례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맞춰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를 가지고 이 조건에 두드려 맞추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사실 이 문제는 이제 2018년 고려대학교 때는 이제 일반 모집시 일반 전형에 나왔던 문제랑 되게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아마 면접을 오래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은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 말씀 안 하시는 분은 면접을 별로 지도 안 해보신 분이고, 자, 그 문제를 보면 거기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여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봅시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걸 갖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 근데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뭐 호랑이에게 물려갔었는데 살아 돌아온 5명한테 뭐 이런 물어봤더니 그 5명이 정신을 차렸더니 살아 돌아왔다고 하더라. 그거 보면 정신만 차리면 살아 돌아온다. 근데 문제는 뭐야 이 경우에? 살아 돌아오지 못한 95명. 거기는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죽었을 수도 있고 정신을 차렸어도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확인이 불가하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떤 정통적인 속담, 옛말. 그럼 이거는 사실은 위에 거 2개 중에 어떤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음, 제 생각에 이제 이거는 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1번, 2번 좀 넘버링을 할게요. 그래서 1번 이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1번은 뭐랑 비슷해? 이거는 나랑 비슷해. 왜? 그 표본 집단이 즉 이제 종속 변수에서 결과에 있어서 종속 표본 집단의 선정에 오류가 있는 거죠. 살아 돌아온 사람만 했어. 근데 누구도 해봤어야 돼? 못 돌아온 사람도 해봤어야 되는 거죠. 아까 비행기처럼 못 돌아온 비행기도 알아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유사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선 또 이제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도 해요. 외국인이 증가하니까 어, 범죄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떤 그 오류에 해당할까? 이건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번, 그러니까 가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가와 비슷하죠. 왜? 그러니까 정말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은 다양하잖아요.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외국인 외에 다른 변수. 뭐 예를 들면 내국인 범죄도 늘어났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풀었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외국인만 갖고 거기 그 두 가지의 상관관계만 보는 건지. 이거는 먼저 이제 독립변수에서 잘못됐죠.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런 얘기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둘 다 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제 그냥 예전 기출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문제긴 하지만 예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기 중요한데 문제는 뭐예요? 1번, 2번보다는 요 3번. 이 사례가 나 혹은 가랑 왜 비슷한지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실질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변별이 되는 요소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답변을 넘버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1번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답변입니다. 바로 이제 재심은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뭔가 뭐 인과관계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심은 가에서는 음, 사고 발생의 감소 원인을 이 안내문 때문이라고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내문을 본 상대 운전자 외에 안내문을 붙인 운전자가 스스로 조심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는 인과관계 오류입니다. 또 나에서는 어, 여기 이제 돌아온 비행기 중에서 엔진이 가장 뭐 청사년 적었다는 이유로 거기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인과관계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비행기에서 보는 것은 뭐를 빼먹어서 못 돌아온 비행기를 체크했어야 하는 점을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뭐 적절하지 않은 대안입니다. 주로 이제 일곱 문제 공통점이겠죠. 다음 반면에 재심은 가와 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반면 차이점 넘어가면 지시문 가에서는 가는 여기부터 되겠죠. 원인의 오류를 범한 반면에, 독립변수의 오류를 범한 반면에 지시문 나에서는 종속변수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즉, 지시문 가에서는 독립변수가 이 운전자일 수도 있고 상대 운전자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에만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입니다. 또 지시문 나에서는 전체 비행기 바이아스입니다. 돌아온 비행기의 인증만 확인함으로써 종속 변수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대략 10문장 정도. 제가 항상 1분에 말할 수 있는 문장 수는 적으면 4개, 많으면 6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건 아마 일반적으로 한 2분 안팎. 뭐 빠르게 말하는 친구는 1분 30초. 느리게 말하는 친구는 2분 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분량이 될 겁니다. 자, 2번 가보죠. 저는 뭐 예를 들어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재심은 먼저 나와 유사한 사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1번.
저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의 옛말이 이 오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뭔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본인이 뭐 요즘 말로 이제 멘탈만 잘 관리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어떤 오류가 있느냐? 어, 살아 돌아온 사람만 살펴보고 못 돌아온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보지 않은 채 이들만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시문 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돌아온 비행기만 보고 안 돌아온 비행기를 보지 않는 오류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뭐 나로 간다면 역시 마찬가지 순서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빼먹고 이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6, 7문장 정도. 요거는 조금 짧게 나올 것 같아요. 한 1분 30초 정도. 상대적으로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에 너무 길게 매달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오전 문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후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과학 문제가 2021년도 정도부터 이렇게 제시문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시문 개수에는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앞서 했었던 뭐 인과관계라든가 변수라든가 이런 얘기를 조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말도 나오죠. 지표, 인디케이터. 이제 이런 표현도 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문화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도 사회문화 파트에서 이런 이제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쪽 혹은 조사 방법론 쪽 이야기들은 조금 살펴보시고 오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논제 먼저 살펴보죠. 가에 기술된 소득의 중요성과 나에 기술된 역량의 중요성을 각각 적용하여 가에 나타나는 문제를 설명하죠.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먼저 좀 체크할 건데 각각이죠. 근데 이 말을 주지 않는, 만약 이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소득의 중요성 가로 다에 한번 적용시켜보는 얘기가 하나 나와야 되고 나의 기술로서 나오는 이렇게 2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도구를 2개 줬다면 우리한테 결과물도 2가지가 나와야지 되는 거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실업 상태의 개인의 수를 무단 실업선을 취급할 때 가와 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이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크게 2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 가장 간단히 생각하실 건 그러면 여기 지금 A, B 2개잖아요. 효과 한계. 그럼 하나는 뭔가 효과랑 연결되고 뭘로 연결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한계로 연결되니까 이렇게 1 플러스 1으로 일단 접근해 보시고요.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보통 이런 문제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고 이거 말고 이제 좀 2x2로 접근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가와 나가 나와 있고 효과 관계가 가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 실업수당이라는 것이 이제 만약에 뭐 소위 말하는 양면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한쪽으로 이제 둘 중에 한쪽으로 좀 긍정적이고 한쪽 부정적인 이제 그런 그 방향성이 갈리는 것인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일단 저는 무조건 2대2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일단 1 플러스 1으로 해보고 그거 외에 이제 그 방향성이 잡힌다면 굳이 양가적인 걸 다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논제 정리하고 저는 메모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그러면 가와 가로, 다와 나를 각각 설명하는 거니까 이 경우엔 사실은 다를 조금 정리해주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건 이제 분석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럼 처음에 다에 아마 사례가 나올 거예요. 를 정리. 그다음 2번째 해야 될 것이 그러면 이 다를 분석하는데 뭘로 분석을 해야 돼요? 가로 분석을 해봐야 되고 다를 분석하는데 역시 나로 분석을 해봐야 되죠. 이렇게 큰 논점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가보면 그러면 이제 실업수당의 효과와 한계를 설명해 주시면 크게 봤을 때 있죠. 실업수당은 뭔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효과, 한계. 근데 마찬가지인데 이제 세부법칙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가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다 써놔보죠. 있으면 쓰게. 역시 가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네, 없으면 빼면 되는 거니까. 한계 없이도 역시
가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가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논점을 파악하고 가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다의 사례를 가보면 다에서는 이제 혼밥 횟수가 혼밥이 증가했다. 근데 이게 어디랑 어디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소득층. 층과 어디서 고연령층, 연령이네요. 그죠? 여기서 나타났었고, 네. 뭐 이것이 이제 영양 불균형 문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 사실은 결과고요. 결과는 이제 추후 이제 파급된 과 그거 자체가 지금 현상이죠. 이거 계속 구분하는 이유가 인과관계를 좀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 안에서도 자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가로 분석을 해보면 가에서 기술된 건 이제 가는 뭐예요? 이거 소득의 중요성. 그러면 이제 소득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가랑 연결시키니까 연결된 키워드 뭐 있어요? 소득이죠. 그럼 일단 이건 누구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설명하니 연결되겠죠. 저소득층에 있어서 뭔가 소득의 중요성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연결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에서 얘기되는 것은 뭐 역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량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능력의 개념인 거라기보다는 일단 여기 둘째 줄 정도 보면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고 자존감을 갖는 거, 사회적 활동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이건 상대적으로 사회적 참여 이제 이런 거니까 약간 뭐 밥을 혼자만 먹으니까 이제 사회적 활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상대적으로 누구? 고연령층의 혼밥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연결될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에서 소득의 중요성은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소득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고연령층 같은 경우는 뭔가 사회적 연령이 음, 그런 식으로 좀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라는 데서는. 네, 그런 식으로 일단 가에서 소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뭔가 사회적 관계 역량으로 한번 활동 역량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석적으로 좀, 그러니까 지시문의 이해를 정확히 했는지 그 부분을 보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2번으로 가보면, 자, 실업수당에서 소득을 보조해준다는 과하나를 종합적으로 해서 효과와 한계를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일단 실업수당을 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그 소득 자체를 보충해 주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얘기를 이제 가를 통해서 일단 어떤 효과의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로 오게 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네, 나의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자체로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고용 기회를 갖지 못해 국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질 기회는 없어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소득이 많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야? 한계로 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인데 뭐야? 사회적 뭐 관계, 활동 여기는 도움이 안 된다. 근데 그러면 이제 가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었잖아. 그럼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이제 해결하고 싶은 건 뭐였어? 혼밥 같은 문제였잖아. 혼밥 문제, 이제 누구의 혼밥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소득층의 혼밥 문제는 예를 들어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 중에서 뭐예요? 근데 고연령층과 같은 고연령층의 혼밥과 같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넘버링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 1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 사례에서는 혼밥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요 얘기는 좀 덜 중요할 것 같아요.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원인으로는 공통적으로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다 재시문 가로 분석을 해보면 뭔가 소득의 중요성의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층에서 혼밥 증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심은 나의 어떤 사회적 역량을 개인의 역량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누구를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고연령층이 사회적 활동 역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혼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끝내도 되고 뭐 따라서 개인의 혼밥 증가라는 것은 소득과 개인적 역량의 복합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로 정리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역시 8문장 정도 되니까 뭐 대충 1분 30초에서 2분 사이로 들어오겠죠. 자,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이제 실업수당의 효과는 요 저소득층의 혼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단이라는 것은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득 자체를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고연령층의 혼밥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단이라는 것은 어, 이 개인적 역량이라는 것은 소득 수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소득은 있지만 사회적 역량이 부족한 고연령층에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뭐 그럼 이건 1분에서 1분 15초 정도 들어오겠죠. 답변 시간이 뭐 상대적으로 짧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대는 이 최초 문제를 푸는 게 관건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상대적으로 쉽게 풀리지만 결국 추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가능한 압축적으로 앞에 얘기는 필요한 얘기들만 딱딱딱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빠뜨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상대적으로 좀 긴 준비 시간 동안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내가 이렇게 답을 했을 때 어떤 추가 질문이 나올 거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상되는 추가 질문은 그냥 아주 아주 뻔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 하나씩 끊어서 가는 면접관 일을 한다면 1번 문제 듣고 추가 질문하고 뭐 2번 문제 듣고 추가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다 들은 다음에 추가 질문 묶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1번에서 나오는 추가 질문은 당연히 뭐겠어요? 음,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가른다면 이거 약간 대립되는 가치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니면 좀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가치들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실업수당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럼 물어보겠죠. 그럼 대안이 뭐냐?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야? 네. 그 정도 예상 질문까지는 염두에 두고 답변 메모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예상 질문 정도는 뭐 구상하는 시간 안에 생각을 해두셔야만 합니다. 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네, 근데 일단 그 정도는 해결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상대적인 사회과학 제시문에서 컨텐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혹시 이 정도 내용은 뭐예요? 경제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공통사회 정도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따로 경제를 공부를 이제 선택 안 했던 친구들이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는 이제 사회문화 조사 방법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뭐 개념의 조작적 정리라든지 이런 그런 용어들을 조금 익숙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일단 사회과학 문제 풀이는 마치고요. 이제 제 유튜브 영상 채널에 제 수업이랑 그다음에 그 상담 연락처 있으니까요. 저한테 수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학원 혹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